안녕하세요. 삶의 카운슬러 한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책을 준비하느라 영상이 오랜만에 올려졌네요. 이번에 드릴 책은 웨이트 타로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연애에 대한 부분만 정리해서 책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9월 중순이나 말쯤 펀딩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책에 들어갈 내용들 중에 소소하지만 타로를 독학으로 배우시는 초보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팁들을 먼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소한 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연애 긍정과 부정의 카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솔로의 경우 새로운 연애 가능성이 많은 카드들은 일단 첫 번째로 에이스 카드들입니다. 자, 에이스 카드들을 보면은 모두 구름에서 손이 나와 있죠. 구름은 상징학에서 환영, 실체가 없는 또 사고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구름에서 손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연인이 무조건 생긴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연애 유무는 대상이 있어 물어볼 때나 아니면은 주변 카드나 미래 카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4장의 에이스 카드들 중에 이 카드들 중에서도 확률이 좀 더 높은 카드들이 바로 완즈 에이스랑 펜타클 에이스 카드. 자, 완즈 에이스 배경을 보시면은 배경에 성이 하나가 있죠. 뭐 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일단은 솔로에서 새로운 연애 운을 물어볼 때는 배경에 있는 성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또 열정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성분을 발견을 했다든지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펜타클 에이스도 배경에 보시면은 꼬린 지점이 딱 보이시죠? 문과 같은 나무로 된 담장들. 일단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펜타클 에이스도 완즈 에이스와 같이 어떠한 인물이 있거나 대상이 있거나 사귀고 싶은 이성이 있을 때 종종 나오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완즈 에이스랑 펜타클 에이스는 다른 에이스 카드들보다는 대상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상황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로 페이지 카드들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카드들은 해당 원소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카드들이죠. 일반적으로 대상이 있을 때 자주 나오는 카드들이지만은 새로운 연애운에서는 가능성은 반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고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더 어울리죠. 페이지 카드들 또한 연애의 유무는 주변 카드나 미래 카드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순수한 인물이기에 주변 카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주변 카드나 미래 카드가 부정적일 경우 빨리 포기하기 십상이니까 이 점도 체크해서 같이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애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카드 그림이 2명 이상 그려진 카드들이 당연히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에 좋은 카드들이겠죠. 화면에서 보이시는 카드들, 컵2는 흔히 프로포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 컵3는 사람들과 화합을 하는 카드죠. 친구들 만남이라든지 피로연이나 그런 모임에서 종종 만나는 카드. 그리고 완즈4는 흔히 웨딩 카드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전통 결혼식을 모티브해서 만든 카드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6는 마음을 나눠주는 카드들이죠. 밑에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컵 6는 순수하게 새로운 만남이 시작하는 카드. 그리고 완즈 6는 연합의 완성, 또 재결합, 재통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카드이고요. 또 메이저 카드로서는
교환 카드는 흔히 이제 맞선이나 소개팅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카드인 거고, 러브 카드는 당연히 사랑의 카드이고 남녀가 마주보고 있는 카드니까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에 아주 긍정적인 카드들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타로를 보통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여성이라면은 남성을 상징하는 카드가 이제 긍정적인 배열에서 나왔을 경우, 자, 코트 카드는 인물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기사나 왕 카드들이 긍정적인 배열에 나왔다라면은 해당하는 인물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뭐 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이미지를 안 넣어놨습니다. 또 메이저 카드들 중에서 마법사, 황제, 전차 카드가 남성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들도 이제 같이 인물로 봐줄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솔로의 경우 연애 긍정적인 카드들은 첫 번째 에이스 카드들, 두 번째 페이지 카드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카드가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일 경우, 그리고 네 번째 남성을 상징하는 카드가 긍정적인 배열에서 나왔을 경우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에 긍정적인 카드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새로운 연애 가능성이 힘든 카드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열된 카드들이 일이나 삶이 많이 힘들거나 정체되고 막히고 지쳐있는 카드들이 나왔다면 그런 것들이 새로운 연애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때문에 연애를 하기 힘들거나 새로운 연애에 대한 열정이나 마음이 없거나 또 있어도 작은 마음만 있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커플은 과거의 감정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을 하거나 그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상황에서 이제 무기력함, 귀차니즘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연애를 하기에는 좀 부정적이겠죠. 자, 펜타클 4는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욕심쟁이 크루즈 카드, 마음을 열지 않는 대표적인 카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펜타클 기사도 정체되고 지체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카드이죠. 때를 기다린다. 아직 연애를 시작할 때가 아닌 것. 그리고 소드4는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연애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프에서 20대 후반 30대 분들이 이제 솔로일 때 종종 뽑는 카드들입니다. 완주구, 완주10, 소드구나, 소드10. 거의 일이 힘들고 빡빡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좀 많이 뽑는 카드들이거든요. 뭐 주말까지 일을 한다든지 야근이 많다든지 과중한 업무를 맡아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뽑는 카드거든요. 이런 카드와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힘들 테고, 설상 소개팅을 받아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다든지 이제 심신이 지쳐서 피로한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그렇게 흐지부지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삶과 일이 힘든 상태의 카드라든지 정체되고 막힌 카드가 있으면은 확실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 관한 카드가 많이 나왔다면은 과거의 사람이나 과거의 일들이 새로운 연애를 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미지 보시면은 컵5는 앞에 엎질러진 세 개의 컵처럼 과거의 감정으로 힘들어하거나 그리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카드. 그리고 펜타클 5도 과거에 만났던 이성을 그리워한다든지, 이 카드도 과거하고 관련된 의미가 있는 카드죠. 그리고 소드 6, 과거의 이성과의 만남이 감정적으로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는 게 당장은 힘든 상황일 때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소드 8도 과거에 정리 못한 인연이라든지 아직 마음속에서 비우지 못한 인연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를 이제 지닌 카드인 거고, 컵8 또한 과거의 연애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내려놓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컵 8 또한 당분간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카드겠죠. 그리고 펜타클 퀸도 과거를 추억하는 의미가 있는 카드입니다. 뭐 첫사랑이라든지 이제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리워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카드,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 그 안에서 갇혀있는 카드라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도 이 카드 또한 부정적인 카드인 거고요. 컵 퀸 또한 과거에 이루지 못한 감정이라든지 사랑, 내 마음 저 깊이 있는 사람을 아직까지도 그리워하는 카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은둔자 카드는 당연히 과거를 뒤돌아보는 카드라서 아직까지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이 8장 카드가 웨이트 타로에서 과거에 관한 의미가 좀 많이 있는 카드들입니다. 첫 번째 저런 카드들하고 이 두 번째 과거에 관련한 카드들이 좀 많이 나온다, 배열에서.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많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변이나 미래에 긍정적인 카드들이 있다라면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은, 자, 여기서는 카드 한 장 한 장 기본적인 의미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소소한 팁은, 썸과 같이 상대방이 있을 경우 인물 카드를 따로 뽑아 놓고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정과 성격, 생각 등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연애운에서는 그 사람의 성향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연애 타로 볼 때는 인물 카드를 따로 뽑아 놓고 본다라면은 그 인물의 성격이나 성향, 그런 것들과 이제 배열에 나오는 카드들을 연결하여서 현재 상황에서 왜 이 카드가 나왔는지, 또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등 나온 카드들을 좀 더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인물 카드는 크게 이제 뽑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저 카드 22장으로만 뽑아서 보는 법. 그리고 두 번째는 코트 카드가 인물 카드이기 때문에 코트 카드 16장으로만 뽑아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78장 전체에서 뽑아보는 방법.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없으니 이제 자기가 이해하기 쉽고 공부를 많이 하고 편한 것을 선택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썸을 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은 상대방 마음으로 컵 에이스가 나왔다고 합시다. 참고로 컵 에이스는 새로운 감정이 시작하는 카드로 새로운 연애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카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썸을 타고 있는 상대방 인물이 펜타클 4라든지 소드 5라든지 아니면은 완즈 9와 같은 카드가 나왔다라면은 이 카드의 인물들은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관계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컵 에이스가 나왔다 한들 새로운 인연이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또 내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줄 수 있을지, 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 표현이나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나열된 카드의 흐름이 그냥저냥이라면은 잠시 호기심만 가지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똑같은 컵 에이스가 나왔는데 완즈 에이스나 완즈 기사 또는 러브 카드와 같은 카드가 나왔다라면은 이 카드의 인물들은 아마도 이제 썸을 타자마자 좀 적극적인 표현이나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딱 봐도 뭔가 시그널이라든지 감정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들이에요. 연인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위에 나온 카드들보다 당연히 많이 높겠죠. 자, 위와 같이 인물의 성향으로 인해서 긍정의 카드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인물 카드를 따로 뽑아보고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상대방 성격을 안다라면은 또 썸이나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뭔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을 체크해서 연애 확률을 높여줄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연애에서 긍정과 부정의 카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또 상대방이 있을 경우 인물 카드를 뽑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많이들 질문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3카드로 상대방 속마음 보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